예, 안녕하십니까, 곰돌입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게 동아시아사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바로 진나라와 한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나라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나라 첫 번째인데요, 강력한 법과 정책의 실시로 인해서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법과라고 한 것은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제자백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제자백가의 대표적인 사상 중의 하나로서 법가는 강력한 법으로 또는 엄격한 법으로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법가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가 사상가들을 많이 들여와요. 이사란 사람도 들어오고 한비자란 사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항이란 사람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보통 잘 알려진 것이 뭐냐면 상항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항이란 사람은 자신이 법을 만들었고 자신이 만들었던 법에 의해서 죽게 되는 사람인데요, 이 법을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자신이 이제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법을 지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왕이 보니까, 야, 이거 법을 얘들이 지킬라 할까? 그러니까, 지키게 하면 되지요, 저한테 맡겨보세요 하면서 나무통을 하나 문 앞에다가 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통을 문 앞에까지 옮기는 사람에게 내가 금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다가 한 명이 그 상황을 놀리기 위해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저 갖다 놓으면 된다고 하니까, 하라니까, 하면 돈 준다니까. 그래서 속는 셈 치고 갖다 놨더니 진짜 상황이 그 돈을, 금을 그 사람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법을 지키면 자라가도 떡이 나오고 너네가 이렇게 보상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법을 지켜라. 그때부터 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지키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질서가 유지가 되면서 통일의 근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진나라는 강력한 법과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통일이라는 대박을 이뤄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황제라는 직을 새로 만드는데요. 이것은 황제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삼황 112, 그죠? 5제가 합쳐져서 만든 것이 황제예요. 황제. 또 한자 모르는 친구들. 자, 황제예요. 이게 황제. 그래서 이 삼황 5제보다 더 높은 위치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왕 갖고는 이제 모자른 거예요. 왕은 무슨 찌질하게 이렇게 야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왕보다 더 높은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황제예요. 지존의 자리이고 천자의 자리이고 뭐 신의 아들이고 또는 신 그 자체고 막 그런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를 황제라고 이 사람이 칭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진나라 왕이 였던 영정이라는 사람이, 영구정제 아니에요. 영구정제 아니에요. 줄여서 아니에요. 영정이라는 사람이 황제라는 직을 만들어서 자신이 제위에 올라요. 그래서 이 진왕 영정을 우리는 무슨 황제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나라의 황제가 시작되었다. 시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가 뭐냐면 시작되다 할 때 그 시자예요. 황제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9년제. 자, 세 번째. 9년제는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중앙집권 체제로서 전국을 군과 현으로 이제 나눠서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모든 지역을 황제가 이제 통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황제가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황제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예요. 왜 이 앞에 말을 굉장히 강조하느냐? 바로 이걸 우리는 직접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간접 통치는요, 이들에게 맡겨놓고 간섭을 하지 않는 건데, 왜냐하면 이 지방관들을 파견해서 내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즉 그들의 정치에 일일이 뭐 한다는 소리예요. 간섭을 한다는 거죠. 즉 황제를 대표해서 황제를 대신하여 통치해줄 사람들이 바로 지방관들인데, 이 지방관을 누가 뽑냐? 황제가 뽑는단 말이야.
그래서 황제의 명을 받아서 통치할 사람들이 바로 이 9년제 당시 지방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냐면 몸은 지방관이 가지만 뜻은 누구의 뜻을 따르러 가는 거예요? 황제의 뜻을 따르러 가는 거잖아. 즉 직접 통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진나라는요 여러가지 통일책을 내놨는데, 첫 번째 화폐의 통일, 문자의 통일, 도량형 통일,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한번 묶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화폐 통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통일이라고 해서 반량전이라는 동전으로 통일을 합니다. 이 당시에 그 전국 시대에 각 나라마다 화폐를 사용을 했거든요. 명도전도 있고 무슨 전 많아요. 아무튼 동전이 굉장히 많은데 이 졸라 많은 동전들을 다 하나같이 이전에 썼던 것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통일을 했으니까 화폐도 하나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량전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 당시 진나라의 화폐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문자의 통일인데요. 문자 역시 진나라 문자로 통일을 하는 거고요. 자, 요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이 통일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어난 통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도량형 통일 같은 경우는 좀 보셔야 될 것이, 단위를 통일했는데 왜 단위를 통일했을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떡볶이를 이제 3,000원어치를 사요. 그러면 내 손 주먹만한 거만치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 주먹만치만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머니 3,000원이 이게 3,000원이야.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3,000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산에 내려갔다. 부산에 내려갔는데 이제 똑같이 3,000원치 시켜요. 그러면 아따 우리 젊은 사람 그렇게 뚱뚱해하고 그 맛있게 처먹겠구만 하면서 많이 처먹어 하면서 막 한 솥을 막 갖다 주네. 3,000원인데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3,000원어치 달라고 했는데 양이 달라요. 그러면서 이게 3,000원어치냐, 즉 단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즉 지역에 따라서 또는 예전 그 나라에 따라서 각 그 고을에마다 사용하는 단위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나중에 세금 냈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똑같이 1푼을 내시오 했는데 어떤 사람은 주먹만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몸뚱이만치 내는 거란 말이야. 똑같이 한 푼이라고 했는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위를 합쳐야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그런 조세를 이제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세금을 원활하게 걷고 그 다음에 말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단위를 통일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만리장성을 축조했는데요. 만리장성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위에 이렇게 있는 성인데 이 북방에 있는 흉노족이 워낙 이제 기승을 떨치다 보니까 이들을 막는 것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영구정지는 뭐 한 거예요? 예, 우리의 영구정지는 위에다가 만리장성을 쌓기로 한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북방의 흉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진시황제가 축조시킨 것이 바로 만리장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들을 좀 볼게요. 자, 요게 각 나라마다 이제 말을 이제 말을 표현하는 언어인데 이것이 통일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진나라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화폐도 마찬가지. 요런 거 이런 것들을 썼는데 이걸 뭘로 통일한 거예요? 진나라의 반량전으로 통일을 한 겁니다. 즉 여기는 문자 통일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화폐 통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있는 이 성이, 길다란 성이 뭐예요? 바로 만리장성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개소리를 들은 여러분들한테는 빠큐를 한번 날려주시면 좋겠어요. 인공위성으로 보면은 보이는 문화재가 만리장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시원하게 한번 빠큐 한번 날려줍시다. 아시겠죠? 안 보인대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화려한 궁전은 어디냐면 아방궁이라 하여서 우리 진시황제, 즉 영구정지가 살았던 이 궁전이 바로 아방궁이 되겠습니다.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시원하게 빠큐 한번 날려줍시다. 자, 요렇게 참조하시고요. 자, 진나라에 대해서 좀만 더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진시황제는요 수레와 도로를 정비하여서 각 지역과 수도를 연결을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펼쳐요. 그래서 뭐 관리나 사신이나 또는 모든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이제 왕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즉 결국 이게 다 뭐예요? 통치에 유리하도록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진나라에 보면은 좀 중요한 내용이 바로 분서갱유 사건인데요. 이건 좀 중요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사상적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상을 통제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상만을 남겨놓고 다 없애느냐면 법가 사상만 남겨놓고 모두 없애버려요. 특히 이 법가 사상을 굉장히 반대하던 애들이 누구냐면 유가 사상이에요. 그래서 분서갱유라는 말이 있어요. 분서 책을 파이어 불태우고 활활 타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갱유 파묻는다. 누구를? 유학자를 파묻는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분서갱유가 되겠습니다. 즉 생매장하는 거예요. 파묻는 거는. 자, 그것 때문에 한동안 이 분서갱유로 인해서 훗날 이 유가 사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금 흩어진 경전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상 통제를 한 번 더 해요. 나중에 근대 와서 문화대혁명이라고 있어요. 그 쓰레기 같은 짓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진나라는요 15년 만에 이제 쇠퇴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대규모 토목공사와 두 번째 이걸 통해서 엄격한 법이 문제가 돼요.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먼저 돈이 매니 들어요. 맞죠? 두 번째 노동력이 매니 들어요. 그죠? 특히 이 두 가지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애들이에요?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어때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 조금이라도 늦으면 과태료 물리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처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매우 심하게 엄격한 법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이 역시 뭐하다? 높더라. 결국 이러한 이제 백성의 불만, 그 다음에 황관의 횡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황관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황관 조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고는요 위록지마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한데, 이 황관이 황제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이 횡포를 부려요. 그래서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이 대신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물론 이제 영구정지는 죽은 상태고요.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이제 돼 있는데, 이 아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이제 황관이 대신 정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대였어요. 그때 얘가 사슴을 하나 끌고 오더니 그 좀 이름 있는 사람한테 야, 너 저거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사슴인디유 하니까 저 새끼 죽여! 이렇게 하고 죽이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거 뭐야? 사슴인디유? 쟤도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슴을 앞에 놓고도 사슴이라고 얘기해서 죽는 거야. 그게 뭐냐면 얘는 이제부터 이 사슴을 말이라고 불러. 야, 이거 뭐야?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뭐냐면 조고가, 즉 황관 조고가 횡포를 부렸다라는 거예요.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막 이제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진승과 오광이라는 농민이 봉기를 하면서 나라가 휘청휘청 거리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첫 번째 사진이 뭐냐면 바로 분서갱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옆에 있는 이 임꺽정 같은 아저씨 두 명이 뭐냐면 진승과 오광의 난이에요. 제가 요거를 우리 한국사 수업할 때 제가 이거 한번 써먹은 적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네, 이건 제가 진승 오광의 난에서 써먹어야 되는 자료예요. 이 진승 오광의 난인데, 진승 오광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먼 곳에서 그 만리장성을 쌓는 그 현장까지 가야 되는 이제 입장이 된 거예요. 법에 의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도저히 그 기한에 맞춰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늦게 도착하면 죽어야 되거든. 근데 도저히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승오광이 생각한 것이, 야, 우리 저까지 가도 죽고 안 가도 죽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안 가고 쟤네한테 버티고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진승오광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데요. 다음 이제 한나라예요. 한나라. 생각보다 우리가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진나라는 15년 만에 멸망한 나라거든요. 자, 첫 번째 볼게요. 나 이거 이제 요 얘기 올리고 이제 보여줬다고 나 19금 당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한나라의 이제 고조가 되고 이제 초나라를 꺾고 통일을 한 사람이 되는데요. 승가 아니에요. 네. 유방. 성이 유씨고 이름이 방이에요. 여자분들 그 가면 안 돼요. 예. 좀 우리가 분별력 있게. 그 다음에 항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항우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에요. 초나라 사람이고요. 그래서 초나라를 대표하는 장수와 그 다음에 한나라를 대표하는 지배자가 둘이가 한번 맞붙게 돼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유방과 항우의 전쟁인데요. 밑에 보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든 보드 게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장기예요. 굉장히 오래된 장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초한지,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운 그 삼국지 같은 그런 소설이고요. 그다음에 사면초가라는 말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한나라와 초나라의 싸움이에요. 어느 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제 한나라와 이제 초나라가 이제 대판 붙어요. 근데 이 한나라의 유능한 장수들이 이제 초나라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말라 죽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후의 결전이 왔는데, 이 항우의 군사가 여기 있으면 이 한나라의 군사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이 사방에다가 이제 포위를 한 거죠. 이제 포위 중이에요. 이제 싸움을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밤낮으로 무엇을 부르냐면, 초나라 가고 싶다. 집에 우리 초나라의 마누라가 있는데, 라는 그런 거 있잖아. 막 그 나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초나라 출신의 한나라 군사들이 앞에 나와서 초나라의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초나라 군사들은 뭐 하고 싶겠어? 집에 가고 싶겠지. 그러면서 무기를 버리고 속속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항우의 군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제 기습해 총 공격을 감행하면서 이제 항우가 전사를 하게 되는데, 어쨌건 뭐냐면 사면초가라는 뜻이 뭐예요? 사방에 서 초나라, 그죠? 네, 초나라 음악이 들려온다. 자, 이 말은 곧 뭐냐면, 사방에서 초나라 음악이 들려온다라는 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죠? 지금 한자 시간은 아닌데요. 요걸 가지고 이런 뜻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면초가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사방에서 초나라. 그래서 한 고조 유방에 의해서 재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의 시대는요, 전한과 신, 그 다음에 후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시기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한 시기, 즉 고조가 세웠던 한나라, 이제 한 고조 유방이 세웠던 전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라 고조 유방입니다. 자, 먼저 법치를 완화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나라, 즉 진나라가 뭐 때문에 멸망했느냐, 이런 엄격한 법치로 인해서 백성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치를 완화를 시켜요. 그 다음에 세금도 감면을 해요. 즉 이런 법치 완화와 세금 감면은 뭐예요?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민심 회복책이 되겠죠. 그죠? 다음 두 번째, 군국제를 실시하는데요. 군국제 실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군현제는 군주 또는 황제 직속으로 이제 다스리는
지역을 군과 현으로 나눠서 다스리고요. 즉 여기는 뭐예요? 중앙 집권이죠. 그런데 이 한 고조 유방 혼자서 이 재통일을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한신이나 영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해줘야 되냐면 땅을 떼어주어서 황제 밑에가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봉해서 봉하고 봉토를 하사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뭐하게 하도록 다스리도록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워낙 그 나라 건국에 도움을 많이 줬고 통일하는데 워낙 공이 크기 때문에 그냥 뭐 수고했어 하면서 뭐 3억 주고 4억 주고 이거 갖고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야. 더 큰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황제가 이제 유방이 나를 뭐 헌신자처럼 이제 취급한다 이런 식으로 여론 모아가지고 반란군을 일으키면 곤란한 사람이 누구야? 유방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유방 입장에서는 뭐 지역에 좀 구석쟁이에다가 이제 그 땅들 쫙 해놓고 얘네들한테 맡겨서 줘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왕국이 있으면 공국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후국으로 만들어서 이 공신들한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후국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하느냐? 군현제화 시켜요. 그 말은 이 제후국을 하나 뭐 한다라는 거예요. 멸망을 시킨다라는 거거든. 쳐들어가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요. 이 공신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또 강성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공부의 신 아니에요. 공신, 즉 공이 있는 신하들을 우리가 공신이라는데, 이 공신들 특히 아까 한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서 뭐라 하느냐? 와, 참 유방아, 네가 참 내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도와달라 할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뭐하냐? 죽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토끼가 죽으니 개를 삶아 먹는구나. 즉 사냥개로서 토끼를 잡아 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얘가 죽으니까, 토끼가 죽으니까 내가 필요 없다고 나를 버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사구팽의 어원이 되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공신들을 제거하면서 제후국 하나하나씩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현제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무제 때에는 사실상 군국제에서 군현제로 거의 전환이 다 돼요. 그래서 군국제에서 군현제로 옮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질 않죠? 아직까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중학교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백등산 전투라고 해가지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평성이라는 기간에 있었던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래가지고 수치할 때 수치예요. 우리 수치심 이런 거 있잖아. 너무 쪽팔리고, 맞죠?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을 수치심을 느낀다잖아. 그때 그 수치할 때 치자예요. 평성이라는 기간에 있었던 굉장히 이제 치가 떨리는 일, 굉장히 굴욕적인 일, 그런 거야. 나름 한 나라를 통일을 했던 유방이 흉노를 이제 공격을 해요. 근데 이 당시 흉노의 대빵이 누구였냐면 묵특이라는 이제 선우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지도자 이름은 묵특이고 그 지도자를 부르는 말이 선우예요. 그래서 이 묵특 선우 때에 한 고조가 이제 붙게 돼요. 이제 와 하면서 이제 싸우다가 이 묵특이 뒤로 자꾸 빼는 거예요. 막 게릴라 전술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치고 빠지는 전술을 쓰니까 이 한 고조가 병력을 더 늘려서 이 묵특선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묵특선우가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 병사들을 한꺼번에 쫙 포위를 해버려요. 특히 한 고조를 포위를 해버려요. 그게 어디냐면 백등산이야. 백등산까지 딱 유인을 시켜놓고 백등산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게 40만이라는 군사를 가지고 백등산 전체를 포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 고조가 아차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묵특선우의 와이프, 그러니까 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뭐 왕비급 되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을 이제 꼬드겨서 이제 그 전쟁을 그만하고 평화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좀 치욕적이게 이 전투에서 이제 한 고조가 도망가듯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흉노에 조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약 60년 동안인데, 그때 당했던 수치를 우리는 평성의 치 또는 백등산 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한 무제 때는, 자, 이때 무제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무력 할 때 이제, 즉 뭐냐면 힘으로써 또는 뭐 영토 확장, 이런 이제 업적이 있는 사람 할 때 보통 우리가 무제라는 말을 붙여요.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장건의 서역 진출을 통해서 비단길이 개척되었다. 자, 요 내용.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시든지 이해하시든지 해야 돼요. 한 무제가요, 그 서역에 있는 나라들과 교역을 맺기 위해서 장건을 파견을 하는데요. 서역의 나라들과 교역하는 거는 실패를 했지만, 교류하는 건 실패했지만, 비단길을 개척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업적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 활동을 하는데요. 베트남과 고조선에 쳐들어가서 이 고조선 멸망시키고 베트남을 복속시켜서 여기다가 군현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고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사군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예. 한 나라를 따르는 4개의 이제 군,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런 이제 군현 같은 것들이 설치를 해요. 네. 그 다음에 흉노족도 이제 멀리 쫓아버리고요. 그 다음 요것도 중요해요. 전매제도. 전매제도는 제가 한번 뜻을 한번 적어 드릴게요. 국가가 일부 물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전매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가가 일부 물품에 대해서 생산과 판매까지 독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매제에 걸린 물품 사면 누가 돈을 버는 거예요? 국가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하느냐, 재정을 확보하는 겁니다. 재정 확보책이에요. 그래서 한나라 당시에는 무엇과 무엇을 전매했느냐, 소금과 철을 이 전매를 한 거예요. 독점을 한 거예요. 이 당시, 자,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금 없는 음식은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수품이에요. 맞죠? 소금.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철, 이것도 뭘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하죠. 그죠? 즉 철이라는 것도 필수품이에요. 즉 이런 필수품 두 가지를 나라가 전매를 함으로써 나라가 어떻게든지 간에 뭘 벌게 돼 있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정복 활동을 하려는데 뭐가 필요하니? 돈이 필요해. 그래서 실시한 것이 전매제도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전매제도를 한다는 거는 이런 물품에 대해서, 소금과 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상공업을 통제를 하는 이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전매제도 하면은 예전에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 했느냐면 한국 담배 인삼공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민영화가 되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진 거예요. KTNG와 인삼공사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코리아 투모로우 앤 글로벌이 뭔 소리야? 타바코엔 진생이죠. 그죠? 에휴. 자, 마지막입니다. 유학을 장려하고요. 이제 유학을 장려하는데 이 유학을 통치 이념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의 유학을 우리는 이제 훈구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훈구학에 대한 내용은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동중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통치 이념화를 한다는데, 이 유학을 왜 장려를 시키느냐, 이 유학을 통해서 왕조의 안정을 목적으로 이 유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됐죠? 자, 보시면 여기 KTNG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가 담배를 전매하는 곳이에요.
그 옛날엔 전매청이었던 곳입니다. 마찬가지 인삼도 그랬어요. 예, 뭐 정관장 이런 거 같이 그런 거예요. 인삼과 담배를 우리나라는 전매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요즘에 이제 KTNG로 나가서 그렇지만 그래도 KTNG만한 곳은 없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 호족의 등장입니다. 자, 호족은요 대토지를 소유로 하고 있는 새로운 이제 상류층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 제한 정책에 대해서 저항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호족이 워낙 많은 토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꽂을 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 토지 소유 제한을 하도록 그 정책 여러 가지를 세웠지만 호족들이 뭐야 뭐 이런 족 같은 거를 만들어놨어 꺼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항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런 부와 그 다음에 이 부를 가지고 그 마을에 이제 지역사회에 이 이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자기 그런 명예나 그런 것들 명성을 가지고 이제 이런 정책에 저항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안 된다 이놈들아 하면서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이 전한이 무너지고 잠시 그 외척 출신의 왕망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을 만들어요. 신이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이때 토지 구규제라고 해서 구규라는 건 누가 가지는 거예요? 나라가 가지는 거예요. 모든 토지를 다 뺏고 나라 소유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토지 소유 제한보다 더한 정책이었던 거야. 너무 혁신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누구의 반발? 호족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로 인해서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호족의 반발로 인해서 이 신나라가 멸망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이제 후원하느냐면 바로 광무제, 즉 유수라는 사람을 후원을 하고 이 광무제는 다시 한번 한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한나라를 우리는 후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후한의 성립과 멸망인데요. 이렇게 광무제가 호족의 후원을 통해서 후한이 성립했기 때문에 호족이 원하는 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족들이 외척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문제는 이 환관 십상시 이렇게도 쓰고 우리가 요렇게라도 쓰죠. 그죠? 이 십상시의 횡포와 그 다음에 이 외척 그 당시에 이제 삼국지가 있었을 당시에 이제 외척은 하씨의 세상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하씨가 이제 횡포를 부릴 때였는데 이때 이제 호족은 대토지 소유를 하면서 농민들이 갖고 있는 땅까지도 이제 뺏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냐면 토지 겸병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부와 권력을 통해서 농민들의 땅을 뺏는 것, 이걸 우리는 토지 겸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농민들이 못 살겠다 이놈들아 하면서 머리에다가 노란 이제 두건을 이제 쓰고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황건적이 되어서 난을 일으켰다. 황건적이 난이 되어서 약탈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 유력한 호족들도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독립을 해요. 뭐 조씨 가문, 뭐 손씨 가문, 뭐 유씨는 뭐 그냥 유씨를 한번 넣어볼게요. 뭐 또는 뭐 공손씨 가문, 뭐 원씨 가문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어딘가 많이 들어봤다고요? 네, 맞아요. 삼국지에 대한 내용 맞아요. 그러다가 삼국시대 위나라와 총나라와 오나라의 이제 삼국 분립 형태가 이루어지다가 총나라 멸망하고 오나라가 멸망하면서 위나라가 통일을 하게 돼요. 물론 이 위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이제 조조가 죽고 조조의 아들 조비가 이제 한나라 황제 마지막 황제였던 헌제를 내쫓아버리고 자신이 제위에 올라가면서 후한은 멸망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위나라를 최종적으로 이제 조예가 있을 때 이제 통일하게 되는데 어쨌건 이제 이 위나라부터는 우리가 또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위진 남북조라고도 불러요. 이제 이때부터 위진 남북조고요. 자, 어쨌건 이 후한의 성립과 멸망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 우리는
진나라와 한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오늘 진나라와 한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내용이 좀 많았는데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좀 복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제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